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배우는 데는 돈이 듭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아서 무지한 경우에도 돈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배우는 것에 열정을 가지게 되면 당신은 계속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그렇다고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돈이 안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노는 것이 더 재밌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돈을 잃는 것보다 더한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에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아니, 황금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고 답을 찾고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웨어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테이블웨어는 식사에 필요한 집기나 기물 등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웨어는 크게 실버웨어와 차이나웨어 그리고 글라스웨어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실버웨어는 은기류입니다. 그래서 은기류는 스틸로 만들어진 것으로 은으로 도금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은도금뿐만이 아니라 금도금한 이러한 그 고급스러운 이러한 실버웨어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테이블 세팅을 할 때 은도금이 벗겨져 있는지, 그리고 손금이나 때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기류 종류는 나이프나 포크, 그 다음에 스푼이나 이런 그 스틸로 된 이러한 기구를 은기류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웨어는 도자기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기물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가장 비싼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버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크게 파손되지도 않고 칠이 벗겨지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가 있지만, 이런 도자기류는 조금만 잘못 다루게 되면 파손이 돼서 쓰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부분이 있거나 금이 가거나 아니면 뭐 조그맣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빨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곧바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알면서 파손되거나 금이 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뭐 알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르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큰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 이런 파손된 부분이나 금이 가거나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도자기 류 차이나 웨어가 있으면 곧바로 폐기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컴플레인이라든지 이런 고객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나웨어는 서비스 플레이트, 우리가 쇼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쇼 플레이트는 우리가 그 테이블 그 세팅을 하게 되면, 어, 여기 뭐 나이프가 있고요. 뭐 이렇게 포크가 있으면,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그 중간에 큰 접시가 있습니다. 쇼 플레이트인데,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마다 좀 다릅니다. 레스토랑마다 좀 다른데,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이게 스틸로 된 부분이 그 실버웨어로 된 쇼 플레이트가 있기도 하고요. 차이나웨어로 된 그 쇼 플레이트가 있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 실버웨어로 된 그 쇼 플레이트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장식을 이쁘게 해서 좀 고급스러운 이런 뭐 중세 시대에 있는 뭐 이런 그처럼 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웨어로 된 것도 이제 좀 그 고급스럽지만 고급스럽 그 차이나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이렇게 그 도자기류로 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버웨어 같은 경우에는 좀 그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플레이트를 여기에 중간에 놓고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냅킨을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쇼 플레이트는 그 에피타이저부터 나중에 메인 식사가 나오기 전까지, 메인 식사 전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쇼 플레이트 위에 그 에피타이저부터 이제 세팅을 하고, 메인 요리가 나올 때는 이것을 제거를 하고 메인 접시를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플레이트도 이제 차이나웨어로 되고요. 그 다음에 숯볼, 메인 플레이트, 그 다음에 비비 플레이트. 비비 플레이트는 빵 접시죠. 브레드 앤 버터. 예, 그래서 빵 접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글라스웨어는 유리로 된 제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 시에 이물질이라든지 손금이 묻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글라스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직원이 호텔리어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거나 이렇게 뭐 다룰 때에는 절대로 여기 위쪽에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템 부분이나 여기 이제 바닥에 있는 부분을 잡아서 이제 옮기기도 하고 세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부분은 웬만하면 이렇게 손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통 여성 고객들이 이렇게 이제 그 글라스류를 사용을 하면 나중에 여기 그 립스틱 자국도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게 세팅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세팅하기 전에 뭐 안쪽이나 바깥에 이렇게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문이라든지 뭐 립스틱 자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손된 부분도 확인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라스류를 잡을 때는 스템 이쪽 부분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은 고객에게 요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테이블웨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실버웨어와 차이나웨어, 그 다음에 글라스웨어를 우리가 테이블웨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테이블웨어와 냅킨이나 조미료 등을 바르게 갖춰 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배치는 고객의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고객들 간에 어느 정도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레스토랑의 그 구조에 따라서 테이블 배치를 하는데, 테이블 배치할 때는 일단 뭐 테이블 수를 많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들이 다니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도록, 그 다음에 그 보통 그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 있으면 뭐 여기에 고객이 있는 공간이라면 여기 이제 주방이 있겠죠. 어딘가에 주방이 있으면 이 테이블을 배치를 할 때에 주방에서 음식을 서비스를 하러 가는 제공을 하는 그러니까 동선이죠. 동선이 가장 짧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돌아서 테이블을 돌아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러 간다거나 뭐 이렇게 돌아서 간다고 하면 서비스를 하는데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따뜻한 음식이 식게 되고, 식은 뭐 차가운 음식은 따뜻해지게 되는 이러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동선이 길게 되면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고객들도 뭐 이렇게 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간격도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고객들이 이렇게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 순서를 보게 되면 일단은 식탁과 의자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식탁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삐그덕 소리가 난다거나 이렇게 뭐 잡음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흔들리는 부분이라든지 좀 이게 파손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클로스를 깝니다. 그래서 보통 테이블 위에는 바로 이 테이블 위에 바로 클로스를 까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테이블 나무 바로 위에 부직포로 된 뭐 이렇게 언더클로스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클로스를 깔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컵이라든지 뭐 이런 테이블웨어를 놓을 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더클로스도 깔고요. 그 다음에 고객들이 뭐 물이라든지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엎질렀을 때 바로 이제 테이블 클로스만 있으면 테이블 클로스를 타고 내려와서 고객들의 옷을 뭐 오염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더클로스를 깔게 되면 밑에 언더에 있는 부직포가 이런 웬만한 거는 다 이렇게 뭐 음료라든지 물 같은 거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언더클로스를 깔고 그 위에 테이블 클로스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센터피스는 뭐 소금이나 후추를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중간에 놓기 때문에 우리가 센터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쇼플레이트.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설명을 했던 쇼플레이트를 고객이 이제 테이블
고객의 이제 그 자리를 구분하는 되겠죠. 이게 4인용 테이블이라면 여기에 중간에 쇼 플레이트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브레드 플레이트를 왼쪽이죠.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디너 나이프 포크 이제 세팅을 할 때에는 먹는 순서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 세팅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 뭐죠? 풀코스를 먹을 때 바깥에 있는 것부터 안쪽으로,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사용을 하는데 세팅을 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세팅을 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제 세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안쪽에 디너 나이프 포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샐러드 포크 나이프와 피쉬 나이프 포크, 그 다음에 숲 스푼과 샐러드 포크, 그 다음에 에피타이저 나이프 포크, 그 다음에 버터 나이프를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디저트 스푼 포크는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 요즘에는 세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식사가 다 끝나게 되면 이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다 치우고 이제 디저트를 이제 그 서비스를 합니다. 디저트 서비스를 할 때 스푼이나 포크 이렇게 디저트 스푼이나 포크를 세팅을 하고 디저트를 서비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워터 고블렛이나 와인잔 이런 글라스들은 그대로 계속해서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 디저트나 커피, 티를 할 때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물잔과 와인잔 같은 거는 그대로 놓고 다 치우게 됩니다. 이게 세팅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물잔과 와인 글래스를 순서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냅킨을 제일 마지막에 쇼 플레이트 위에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냅킨까지 다 세팅이 끝나면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 조화와 균형이 맞는지, 세팅이 삐뚤어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테이블 세팅의 종류를 보면 그 기본 차림이 있습니다. 기본 차림은 표준 차림이라고도 하고요. 스탠다드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레스토랑에서는 고객에게 요리를 서비스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물의 차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차림은 쇼플레이트 또는 도일리는 우리 뭐 천이나 레스토랑에 가면 천이나 이렇게 직물 그러니까 천이나 아니면 뭐 종이로 해서 이렇게 개인 그 쇼플레이트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자, 그런 것 그걸 우리가 도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일리. 그래서 쇼플레이트나 도일리 그리고 냅킨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일리도 없고 쇼플레이트도 없다면 냅킨으로 이제 중간 커버를 그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프하고 처음에는 기본 차림은 냅킨하고 나이프하고 포크만 이렇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뭐 브레드 비비 플레이트하고 뭐 물잔하고 이 정도만 세팅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고객이 이게 기본 차림인데 여기서 고객이 그 음식을 더 추가를 하거나 이제 뭐 음식을 안 먹는다 그러면 더 세팅을 하고 안 먹는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기물들은 다시 다 치워서 고객한테 뭐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 차림은 레스토랑 운영 형태와 방법에 따라서 배열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교재 233페이지에 보시면 정식 식탁 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풀코스죠. 그래서 풀코스 세팅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별식 차림은 특별한 요리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를 제공할 경우에 많이 쓰이고 때로는 간단한 식사의 경우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메뉴에 적합하도록 오른손을 사용해야 하는 기물의 경우는 오른쪽에, 왼손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물은 왼쪽에 셋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식 식탁 차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식 차림은 우리가 뭐 주로 이제 우리 앞에서 기본 차림, 우리가 조식을 할 때는 주로 이제 기본 차림만 세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림만 세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차림, 나이프와 포크만 세팅을 했다가, 이렇게 컨티넨탈을 주문을 하시면, 나이프 포크가 필요 없죠. 계란 요리가 안 나가니까. 이 뭐 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아메리칸이면 아메리칸에다가 콘플레이크나 이렇게 시키시면, 곡물 요리를 주문을 하면 스푼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품 요리 세팅은 기본 차림에 해놨다가 일품 요리에 주문하는 거에 따라서 세팅을 더하고 아니면 세팅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글라스 세팅을 우리가 한번 뭐 잠깐 보면, 글라스 세팅은 고블렛을 중심으로 해서 고블렛, 우리가 여기 이제 테이블이 있다면 냅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프, 포크 뭐 이렇게 있겠죠. 나이프, 포크가 있으면 나이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에피타이저 나이프에서 한 1.5에서 2cm 위에 그 물잔을 세팅을 합니다. 물잔을 세팅을 하고 고블렛, 우리가 물잔을 고블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블렛을 중심으로 해서 마른 목골이나 사선형으로 뭐 마른 목골 뭐 이런 식으로 뭐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샴페인 글라스 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글라스를 옮길 때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스템 부분을 잡고 옮기고 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고객이 사용했던 글라스라도 여기 위쪽은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보는 데서 이렇게 위쪽을 잡으시면, 고객이 사용한 거지만 위쪽을 잡으면 다른 고객들이나 이렇게 불편해 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사용했던 글라스든지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무조건 이게 스템 부분, 목 부분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35페이지 보시면 냅킨 접기 이런 도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룸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룸서비스는 호텔 투숙객에게 그들의 욕구와 편익을 위해서 식음료와 무형의 가치인 서비스를 객실까지 제공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에 따른 대가를 일련의 행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룸서비스는 레스토랑에서 서비스하는 것처럼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카트에 이렇게 실어서
그 객실, 고객의 객실에 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룸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해서 24시간 주문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5승급 호텔에는 24시간 룸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 4승급 같은 경우에는 12시간 룸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5승급은 24시간, 4승급은 12시간 서비스가 되어야 되고, 룸서비스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우리가 객실에 보면 그 룸서비스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룸서비스 메뉴를 보고 고객이 객실에서 주문을 하면 주방에서 즉시 요리를 해서, 레스토랑에서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즉시 요리를 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주문은 대부분 오더 테이크, 그러니까 룸서비스, 객실에 보면 룸서비스 그 메뉴에 그 룸서비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 호텔 객실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들어서 뭐 1234, 뭐 예를 들면 1234 이렇게 누르면 바로 오더 테이크가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더 테이크가 전화를 받으면 거기서 뭐 룸 넘버를 알려주셔도 되고, 보통 이렇게 전화를 들면 그 오더 테이크의 전화에 그 룸 넘버가 이제 바로 뜨죠. 발신자 번호가 뜨기 때문에 그 뭐 알려주셔도 되고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문은 오더 테이크가 전화로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행태는 카트나 트레이나 VIP 서비스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보통 우리가 카트, 음식을 주문을 하면 카트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는 우리 뭐 예를 들면 커피라든지 뭐 티라든지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주문을 하면 트레이로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VIP 서비스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룸서비스 업무는 객실 고객의 전화 주문이나 도어락, 문고리 메뉴에 의해서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문고리 메뉴는 우리가 그 객실에 투숙을 하면 이렇게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문고리에 글수가 있도록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뭐 주스, 토스트, 계란 요리, 뭐 이렇게 시간 날짜 뭐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컨티넨탈 이렇게 해서 메뉴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메리칸에 이제 체크를 하고 뭐 토마토 주스, 그 다음에 뭐 토스트, 그 다음에 뭐 써니사이드 뭐 이렇게 커피 뭐 이렇게 체크를 해서 원하는 시간, 뭐 아침에 7시 30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놓으면, 체크를 해서 새벽 2시까지 그 자기 방문 바깥쪽 복도 쪽 그 문고리에 이렇게 여기 구멍을 이렇게 걸어 두시면 룸서비스 직원이 새벽 3시부터 이 그 문고리 메뉴를 수거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에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시간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이런 그 객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이렇게 주문을 하지만 주로 이제 그 저녁이나 이렇게 조식 메뉴가 많이 그 서비스 되고요. 그 다음에 객실 이외의 부대 시설, 뭐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낮일 경우에는 객실에서 주문보다는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나 뭐 사우나, 미용실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뭐 간단한 음식이나 그 다음에 뭐 커피나 티 같은 이러한
그것도 이제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룸서비스에서 바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나 사우나, 미용실에도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룸서비스의 중요성은 고객에게 최고의 룸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호텔의 좋은 이미지와 평판으로 인해서 구전을 전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조식 같은 경우에는 뭐 남성은 그냥 뭐 세수만 간단하게 하고 나가서 뭐 조식을 먹을 레스토랑에 가서 조식을 먹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밖에 나가게 되면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또 화장도 해야 되고 머리도 뭐 이렇게 손질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객실에서 조식을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에서 또 조식을 먹는 이러한 그 낭만도 굉장히 좋죠. 한 번씩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식은 이제 주로 이제 여성들이 주문을 많이 하고 또 바쁜 뭐 비즈니스맨 같은 경우에도 객실에서 조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서비스로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중성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룸서비스 업무의 특성을 보면 객실 점유율과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영업수익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룸서비스에 주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객실 점유율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황 뭐 피트니스나 사우나 미용실 뭐 여름에는 수영장 뭐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그 주문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영업 수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룸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은 좋은 서비스 제공과 친절, 그 다음에 메뉴의 다양성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좌우가 됩니다. 자, 룸서비스 주문 방법은 객실 전화 주문은 객실 번호 확인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오더테이커가 객실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으면 발신자 전화가 뜹니다. 그러면 뭐 객실 넘버가 뜨겠죠. 그러면 1234 1234호에서 시켰다고 하면 바로 그 객실 번호부터 일단 그걸 적어야 됩니다. 전화가 오면 객실 번호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주문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1234호에서 뭐 스테이크 하나, 스테이크 미디움 하나, 그 다음에 뭐 샐러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하면 이렇게 적고 나서 주문 메뉴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1234호에서 뭐 스테이크, 샐러드, 수 뭐 이렇게 해서 주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고객이 맞다고 이렇게 오케이 사인을 하면 주문서를 주방에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주방에다가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필링을 합니다. 그래서 객실에서 이제 이렇게 필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인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링을 해서 객실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이제 룸서비스 직원이 음식과 이제 그 필링된 그 계산서를 가지고 객실 서비스를 합니다. 객실 서비스를 하고 여기에 고객이 이제 그 뭐 1234호 하고 이렇게 사인을 받겠죠. 사인을 받아서 그 오더 테이커한테 이렇게 다시 주게 되면 이거는 저기 객실 그러니까 프론트 오피스에 바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서 나중에 고객이 그 체크아웃을 하면 바로 이제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카트를 이제 나중에 고객이 식사를 하고
할 시간을 충분히 뭐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그 다음에 2~3시간이 지난 다음에 카트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객실 내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카트를 접어서 어, 객실 바깥쪽 복도에 밀어 놓으면 어, 그 룸서비스 직원이 그 이렇게 카트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수거를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넛 메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넛 메뉴 주로 이제 조식 메뉴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도넛 메뉴가 이렇게 있다면 새벽 2시까지 고객이 체크를 해서 밖에 문고리에 걸어 놓으면 도납에서 3시, 오전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이렇게 수거를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 보면 여기 이제 다 체크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간이 몇 시인지, 그 다음에 객실 넘버가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뭐 객실 넘버가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직원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간이 불분명하거나 그 다음에 한 가지 체크 안 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서비스 되기 전에 미리 고객에게 전화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메뉴를 확인을 하고 그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하고 나중에 카트를 수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룸서비스 직무 분석을 보게 되면 지배인은 직원의 승진이나 승급, 인사관리,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의 업무 수행 지도 감독,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또 교육이 있으면 실시해야 될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해야 되고, 정기적이고 또 수시로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뭐 인사 예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생, 그 다음에 뭐 서비스 상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 장비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뭐 카트라든지 그 다음에 트레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항상 카트는 잘 작동이 되는지, 바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소리가 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항상 운영 장비를 점검을 하고 청결 관리 감독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불평이 발생이 되면 불평 처리도 바로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VIP 서비스 감독도 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배인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업장의 운영 상태나 문제점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교육 훈련과 서비스 강화 훈련 책임, 그 다음에 지배인이 없을 경우에는 지배인의 권한 을 대행을 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없을 때는 부지배인이 지배인의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틀러는 VIP 영접과 무료 환영 음료를 제공을 하고 고객 카드 기록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과 주변 기물 정리 정돈, 그 다음에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업무에 합리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버틀러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버틀러 서비스는 주로 이제 VIP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VIP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버틀러는 주로 이제 그 VIP를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사람이 버틀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틴은 당일 부스의 운영과
서비스 감독이나 서비스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웨이터와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를 수행을 하기도 하면서 웨이터를 감독도 하고 교육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 교육 지도와 위생 서비스 교육, 그 다음에 근무표를 작성을 하고 운영 장비의 적절한 사용법도 숙지를 하고 전체적인 운영 책임을 지게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터는 도납 메뉴 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객실층의 카트와 트레이를 픽업을 하고 기물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 근무와 위생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오더 테이크는 전화 응대. 주로 이제 룸 서비스는 거의 100%가 이제 그 오더 테이커에 의해서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전화로서 이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오더 테이커가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 응대를 잘 해야 되고 항상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서 고객에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주문 시 판매 촉진,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업셀링은 보다 좀 고객에게 추천을 좀 더 비싼 메뉴를 추천을 해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그래서 고객이 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원짜리를 주문을 하게 되면 좀 더 만원 이상 이제 제품을 팔 수 있도록 메뉴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업셀링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셀링은 그 메뉴와 같이 어울리는,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다면 와인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음식과 어울리는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는 크로스셀링으로 해서 매출 증진에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플레인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식음료 부서의 조직 구조를 보면 이게 F&B 서비스가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F&B 식음료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부장, 팀장, 이렇게 해서 다양한 그 회사마다 이렇게 그 식음료 부서를 담당하는 그 장은 다 부장이 되기도 하고 과장이 되기도 하고 팀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푸드 매니저가 있고, 푸드 쪽에서는 푸드 매니저가 있고, 베브리지에는 베브리지 매니저가 있고, F&B 서비스 그를 하는 그냥 바 운영이라든지 방켓이라든지 이런 F&B 서비스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매니저는 매니저가 있고, 어시스턴트 매니저가 있고, 캡틴, 웨이터, 웨이트리스, 그리추레서 버스보이, 이렇게 해서 베브리지는 바 매니저가 있고, 그 다음에 바텐더, 그 다음에 소믈리어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식음료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 서비스 조직의 운영을 보면 시프트랭 서비스, 우리가 앞에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설명을 나중에 뒤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프트랭 서비스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랭 서비스 시스템은 그 주로 이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호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정중하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로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지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인 아래 접객 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3, 4명의 이제 그 웨이터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지배인과
접객 조장, 그 다음에 3, 4명의 접객 인원이 한 개의 조가 됩니다. 한 개의 조가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팀워크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지배인이나 접객 조장, 그 다음에 3, 4명의 이제 웨이터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팀은 계속해서 큰 이변이 없으면 계속해서 한 개의 팀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도 한 개의 팀이 운영이 되고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팀이 보통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보통 이제 뭐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 내지 4개의 테이블만 전담으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급 뭐 3명, 4명, 6명에서 5명에서 한 6명이 3테이블이나 4테이블을 전담으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아주 빨리빨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여유 있게, 보통 한 테이블당 저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담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3테이블에서 4테이블을 전담해서 계속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최고로 정중하고, 그 다음에 최고급 서비스로 최고급 서비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보게 되면 최고급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직과 업무 협조가 원활히 해서 근무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정중하고 고객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서비스하는 거,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만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과 휴식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보통 뭐 12시부터 2시까지라면 2시부터 5시까지는 휴무입니다. 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뭐 직원들은 공부를 해도 되고, 쉬어도 되고, 뭐 이렇게 자기 자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준비 시간과 휴식 시간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약 상황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예약이 많으면 모든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해야 되고, 예약이 없다면 쉬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약이 적으면 한 개의 팀이 바로 뭐 다 쉬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팀이 한 두세 팀, 뭐 규모에 따라서 5, 6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예약 상황에 따라서 근무 인원이 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앞에서 직접 조리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배인뿐만이 아니라 접객 조장,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웨이터들도 고객 앞에서 직접 서비스를, 고객 앞에서 요리를 하고, 또 뭐 디저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객 앞에서 직접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런 요리까지도 잘 할 수 있는 기교가 필요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인 경우에는 종사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하나의 조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부담이 되고요. 고급 식당의 운영 조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서비스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세심한 서비스와 오랜 식사 시간으로 인해서 테이블 회전율이 낮다는 이러한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테이블 회전율이 낮은 대신에 음식값이 굉장히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시프트랭 시스템 하고 그 다음에 헤드웨이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헤드웨이트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다시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